어떤 부분에 이제 비교를 해야 하나, 좀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하면 이 가수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상해를 3개나 받았어요. 그만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이 노래는 대단하다는 노래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미에서 후보에 단 하나에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트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제가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제가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BTS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데, 원래 제가 좀, 음악적인 것 쪽보다도,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민 생활 10년을 하면서 좀 살아남아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도 잘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키울 수가 있고, 아이들의 이제 자라오는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BTS 영상을 좀 만들기 시작하고 과거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해서 BTS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BTS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고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BTS 이제 새 앨범이 나오고 나서, 많은 미국의 TV쇼에도 나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있고, 퍼포먼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상을 2개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래미 후보에 이제 오르면서 정말로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년단 우리 탄이들이 이제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실황을 보면서 이제 후보에 올랐을 때 이렇게 막 환호하는 장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좀 신기하게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많이 갖고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JT님께서는, 살림한 아빠께서는, 그래미 노미니스에 오른 거, 그러니까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음악적인 장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드리면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이제 댓글에 좀 도움이 되는 댓글을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아미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 케이팝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타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미가 아니더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하게 제가 음악적인 요쪽에 인더스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좀 느끼는 좀 감정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의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백인분들이나 이쪽 분들은 또 어떻게 그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어제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장모님이랑 해서 제 와이프 가족들이 미시건에서 오고, 또 제 처남은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서도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처남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서 이제 DJ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산업 쪽에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우리 처남 얘기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미 하면요, 오스카도 같이 그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스카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연말 되면 무슨 연예 대상 이런 것도 하고, 가요 대상 이런 거 해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분들 이제 옷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유튜브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분들,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과거로 따지면 가요 톱텐 같은 데에서도 내가 만약에 어떤 가수, 만약에 옛날로 따지면 이선희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선희 씨를 노래를 듣고 싶은데도
내가 뭐 카세트 테이프로 사서 듣거나 라디오에서 듣거나 하는 거지만 TV에 나왔고 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제 오스카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상식을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연예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중간중간에 뭐 이제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면 그런 게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꼭 시상식에서 시상을 뭐 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 상을 받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인들의 대잔치잖아요. 그래도 뭐 말도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 오스카에서도 갑자기 뭐 윌 스미스가 나와서 이제 뭐 그 친구도 그분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그분들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수가 이 영화제에 이렇게 영화인들의 시상을 하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많이 흥미를 갖고 인터뷰하는 것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많이 그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오스카 시상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미 시상식을 한다거나 이제 누가 이제 누가 상을 받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뒷면에 왜 이 사람은 빠졌냐 어쩌냐 하는 그 논란들도 많지만 그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이제 쉽게 정확한 그 맹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뭔가 이게 차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많은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거, 좀 재밌는 면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서 이제 뭐 오스카나 그런 걸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패러사이트가 수상을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장모님 얘기도 들어보고 장인 어른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조금 놀라신 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오스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말이 좀 많았잖아요. 정말로 기생충이 패러사이트가 상을 받을 수 있냐?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상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오스카는 자기들만의 축제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 뭔가 비판의 소리도 있었었고 지켜봤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 영화인들이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상이란 상은 다 받았는데 이 미국 오스카에서 만약에 기생충에 상을 안 준다고 하면 얘네들은 정말로 약간 왕따 당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세상. 쉽게 말해서 뭐 미국에서 그 미식 축구가 미국 사람들만의 정말 열광이잖아요. 캐나다도 좀 열풍이긴 한데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축구에 더 열광이긴 한데 이 나라만큼은 아메리칸 풋볼 슈퍼볼이라고 하면서 이 미식 축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스카도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 그런 게 될 수가 있었는데 뭔가 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정말 니네끼리만 그렇게 할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요것도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뭔가 니네는 정말 문제 있는 거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생충이 4개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 많은 이제 제 와이프도 그때 그런 소리를 했었고 그때 작품상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래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떤 부분에 이제 비교를 해야 하나 좀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하면 와 정말 이 상을 받은 게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후보에 오른 게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끼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방탄소년단 팬이다 보니까 야 올 한 해는 거의 뭐 방탄소년단이 판을 쳤지 않냐? 맨날 방탄소년단 노래가 나오고 막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제가 라디오를 듣거나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 더 위켄이라는 가수의 이게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인데 Blinding Lights라는 노래였어요. 왜냐면 어딜 가나 정말 노래들 그 노래가요 어느 정도까지 들렸냐면 정말 징글징글하게 나올 정도로 모든 라디오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였냐면 그 노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죄송한데 이 유튜브에 더 위켄의 Blinding Lights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딱 들어보신 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80년대에 내가 자주 듣던 노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0년대 뭐 아하의 뭐 Take on Me, 뭐 모던 토킹 막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과거 80년대 음악들. 80년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사운드를 좀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 사운드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거 음악이 옛날 노래인데 80년대 노래인데 많이 익숙한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라디오에서 복고 음악이 많이 나오지? 아, 요즘 미국 사람들이 뭔가 80년대 음악이 그리워가지고 이 음악을 신청을 많이 하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몰라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더 위켄이라는 가수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가수의 The Blinding Light이라는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노래 그 사운드가 80년대 사운드예요. 약간 뭐 일렉트로닉 뭐라고 하는데 약간 이 가수가 R&B 가수거든요. 그런 사운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래하고 겹쳤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운드가 정말 코비드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뭔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금은 미국이 막 중산층도 무너져 나가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시잖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 정말 잘 나갔거든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과거를 그리워하는 뭔가도 좀 있는가 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거든요.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댓글 같은 데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음악이 정말 열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좀 추억도 생각나고 요즘 노래인데 이번에 작년에가 나왔는데 올해 내내 라디오에서 나오면서 인기 있었던 노래인데 이게 어떻게 80년대에 나왔던 음악 같지?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무려 탑10에 빌보드 탑10에 40주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50주 넘게 빌보드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40주라고 하면 4로 나눠보세요.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탑10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1년 내내 나왔던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수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상해를 3개나 받았어요. 그만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이 노래는 대단하다는 노래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미에서 후보에 단 하나에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BTS가 이번에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미분들의 힘도 있고, 솔직히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BTS를 후보에 올리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더 위켄 이 가수는 후보에 올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올 한 해가 유명했고 난리가 났던 이 노래였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 1년 내내 나왔던 노래고 그런데도 후보에조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스틴 비버를 포함한 많은 가수들이 정말로 이번에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정말 니네 그래미는 뭐냐? 니네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뭐냐? 도대체 니네 기준은 뭔가 차별이 있는 거냐? 댄스 음악, 힙합 장르, 약간 유색인종들, 이런 거에 니네 진짜 차별이 있는 거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반발이 심했었어요. 여러분들 좀 기사 찾아보시면 그 반발하는 기사들 정말로 그래미에 대해서 욕하는 곳들이 그런 기사들도 많고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요즘에. 그만큼 이 그래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실체를. 근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알지 못하는 차별 속에서 정말로 이 대단한 음악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BTS가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BTS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른 가수 얘기만 또 하다가 또 오스카 얘기만 하다가 조금 제 얘기 주제가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BTS가 정말로 큰 성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당연히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하나밖에 노미니스에 후보에 못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근데 이 더 위켄드 이 가수의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이 가수조차도 후보에도 못 올랐는데 무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시상을 3개나 했는데도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 그래미에서 이제 BTS한테 상을 줄까? 정말 그래서 1월 말이잖아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상을 받게 되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한번 미국에서 제가 느껴지는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 느껴지는 좀 그래미 BTS가 후보에 오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놀라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또 살아가는 미국 이야기로 또 이민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만의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